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제 도서는 김초엽, 김원영 작가님의 사이보그가 되다입니다. 이번 학기 중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수업하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함께 추천했던 책이었는데요. 자, 제가 추천한 책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또 이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 그 발표 내용이 무척 기대됐습니다. 자, 역시나 장애인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있는 생각과 고민을 나눴습니다. 자, 차근차근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발표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꿀총사 나연서, 안현진, 최아영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중간에 여러분이 직접 내주신 소중한 의견도 읽으면서 진행할 거니까 모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잘 들어주실 거죠? 네, 그럼 저희가 먼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이보그가 되다는 장애인과 과학기술의 만남을 다루는 책인데요. 두 분의 작가님들께서 자신의 경험, 그리고 지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장애 극복에 관한 이야기, 과학기술이 장애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장애인이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읽은 후 장애,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생각 또는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의 의견은 어떤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책을 읽다 보니까 두 작가분의 생각에서 다른 점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두 작가분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들은 장애인에게 과학기술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김원영 작가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이 장애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차를 탔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보세요. 차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제가 차에 타고 내리는 과정이 너무 불편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고 버튼으로 시트를 눕혀 휠체어를 태운 다음 시트를 올려서 앉아야 했어요. 내릴 때는 그 반대였고요.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정들 사이에 있던 이음새예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그때보다 많이 발전한 지금은 굳이 손으로 하나하나 돌리고 누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도 차에 타기가 훨씬 전보다 편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이 더더욱 발전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과학기술의 발전이 작가님과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초엽 작가님은 과학기술을 그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영화 속의 사이보그는 기계 몸을 드러내고 마음껏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사이보그, 즉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보조기구를 착용하는 장애인들은 영화처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도 없고 오히려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청기나 의족, 의수 또는 체내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기를 꺼리고 있어요. 또 마냥 편리하게만 보일 수 있는 이 기구들이 장애인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정말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질문자님처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실 보청기를 사용할 때 중이염이 나고 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할 때도 완벽한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염증이 발생하기도 해요. 사용 방법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완벽히 숙지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는 과학기술이 더더욱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완전한 기술에 적응하고 잘 살아남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타인과 교감하는 것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동행할 때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 휠체어와 결합하고 그 휠체어를 밀어주는 활동 지원사와 접속할 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화, 어긋남을 넘어 결합하는 경험이 바로 장애인들의 목 아닐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그러한 덜컹거림을 감수하며 틈새로 역량을 기꺼이 뻗어나갈 것이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자분들도 인생의 굴곡점에 서 있을 때 오르막길을 직면하면 온 힘을 다해 투쟁하고 내리막길에 선 그 누구보다도 환한 웃음으로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김초엽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제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를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저의 보청기를 보고 나서 저를 장애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죠. 보청기와 같은 기술은 보이지 않는 장애를 보이게 해줘요. 이처럼 기술이나 장치의 사용으로 숨겨져 있던 장애가 가시화되는 것, 그로 인해 장애의 낙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조기술 낙인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낙인되는 이들에 대한 이 내용으로 사이보그가 되다를 쓰신 거군요. 네, 롤레이터 대신 목발을 쓰고 덜 편안하지만 다리처럼 보이는 의족을 착용하고 실시간 자막 프로그램을 여는 대신 진이 빠지도록 상대의 입모양을 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이보그가 되기보다 되지 않기를 숨겨지는 사이보그로 살아가기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완벽하지도 매끈하지도 않은 기술과의 융합과 불화가 그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어요. 기술과 장애가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장애를 하나의 낙인과 일반인들과의 차이점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그저 평범하게 바라봐줄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특별한 관심이나 걱정이 아닌 무덤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덤덤이라 직접 작가님의 생각을 들어보니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두 작가님을 초대석으로 모셔서 대화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의 줄거리가 바로 방금 작가님들의 담화 속에 잘 드러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학급 단체 톡방에 설문조사를 올렸었는데요. 좀 시간이 돼서 많은 친구들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광고를 보고 드는 생각이나 느낀 점을 간단하게 쓰는 것이었는데 일단 이 광고는 작년 KT에서 제 이름은 김소희입니다. 마음을 담다라는 제목의 광고였습니다. KT가 기가진이 AI 음성 합성 기술을 적용하여 농인인 김 씨에게 목소리를 선물하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유튜브에서 무려 1100만 뷰나 기록한 이 광고에서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대부분 감동적이다, 눈물이 난다,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겠다와 같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그럼 저희 반 친구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 구글 폼에 아주 소수의 친구들만 올려줬었는데 그 친구들의 의견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말 써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첫 번째 분은 자습을 하다가 보셨나봐요. 광고를 보고 정말 눈물이 난다, 감동적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이런 기술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라고 이 기술이, 과학기술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온라인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듣는 순간을 보여준 영상과 같이 기술이 장애인들에게 정상성을 선물하고 비장애인들이 그것을 보며 감동받는 구도가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적인 기술을 홍보하는 영상들은 장애와 기술에 대해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 기술이 정말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와 같은 질문들을 고려하기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에서 장애인이 목소리로 말하는 순간, 소리를 듣는 순간,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순간을 볼 뿐 평소에도 음성 합성 기술이 소통을 도와주는지, 처음으로 들은 소리가 정말로 기쁨인지 아니면 불쾌함인지, 웨어러블 로봇이 일상에서도 사람들을 걷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연출된 영상은 감동과 희망을 보여주지만 현실은 연출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진 씨? 네, 제가 생각해도 항상 장애인을 위한 기술에는 따뜻한 서비스, 따뜻한 기술이라는 이런 온정적인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장애인을 기술로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베푼 온정의 수혜자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사회가 장애 접근성과 장애 권리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시혜를 베푼다는 이런 온정의 서사만이 남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네요. 우리는 장애인을 위해 주는 마음 자체를 감동적이라고 말하는데 애초에 장애는 누군가가 생각해주고 고려해주는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보청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소리를 접한 청각장애인의 감정과 반응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따뜻하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이보그가 되다에서 모든 농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소리를 들은 그들에게 역시 항상 소리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에 놀랐어요. 또한 이런 감동 영상을 보는 비장애인들은 보청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들의 반응에서 일관되게 소리를 찾은 기쁨을 읽어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장애인의 시각에서 바라봐 주려면 단순히 장애인도 생각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봐야겠어요. 연서님은 이 책에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5장에서 작가님이 보청기를 맞추러 갔을 때 가게 주인이 거울을 주며 "어때요? 보청기 전혀 안 보이죠?" 라고 말한 부분이 가장 인상 깊어요. 보통 안경을 맞추러 가면 안경이 잘 어울리는지 보기 위해 거울을 보는데, 보청기 가게 주인은 보청기의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거울을 준 것이기 때문이에요. 안경은 패션이라고 여기지만 보청기는 누군가를 장애인이라고 낙인 찍는, 그래서 더 숨기기에 급급한 장치로 여겨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중 다수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지는 1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탄 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자 식당 주인이 곧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며 나가라고 하다가 휠체어를 탄 분이 항의하자 "그럼 입구 쪽에서 얼른 먹고 나가라" 라고 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야 사회 전체의 시선이 전과는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무리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해하려고 해봐도 그들이 장애를 가지지 않았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요. 굴러라 구르님이라는 장애인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 장애인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비장애인의 행동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듣기 불쾌해하는 말 중에 "수술하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부모님께서 많이 힘드시겠다" 같은 동정의 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 먼저 다가가 도와주는 경우가 나와요. 이렇게 장애인이 영상을 만들므로써 비장애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비장애인과 협력하여 모두에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평상시에 장애 극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딱히 어색하다고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극복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환경을 보면 고난, 역경처럼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할 때 극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워딩 자체가 장애를 나쁜 것,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하는 우리의 편견이 알게 모르게 드러나는 부분이었음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 역시 극복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다른 피부색 또는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처럼 그냥 또 다른 사람뿐이지 미숙한 사람 혹은 불운한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장애인으로 보여야 하는 것을 항상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장애인도 충분히 만족해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장애를 치료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장애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진 씨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들은 장애를 고치는 것을 치료로 본 것이 아니라 증강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장애가 있는 상태를 결여가 아니라 그냥 원래의 몸으로 보는 입장이지요. 장애를 고치는 약을 먹으면 그의 몸은 직립한 채로 보행하고 손동작은 정교해지겠지만 그는 기능의 향상보다는 원래의 몸을 인정받기를 열망한다 라는 이 구절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장애 인권 운동가들은 자신들도 장애를 부족이 아니라 본연의 상태라고 바라보고 있으며 다른 비장애인들도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 인어공주 실사 영화에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되면서 흑인 공주가 탄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다들 아셨나요? 제가 본 기사의 댓글에는 인류가 드디어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디즈니는 어떻게 배우를 흑인 공주로 세우냐 망해라 와 같은 비판적인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창 이 책을 읽고 있던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다면 휠체어를 타는 공주는? 이라는 궁금증이 들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휠체어를 탄 공주를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접해왔던 영화,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들은 항상 비장애인이었습니다. 반면 한솔이가 갈고리인 피터팬의 후크 선장과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목발을 짚고 시력이 안 좋은 마녀처럼 신체적 약자들은 항상 악당으로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접하는 동화책에서도 비장의 중심주의는 알게 모르게 드러납니다. 세상에 대한 눈을 길러나가는 시절부터 이 세상의 공주는 비장애인이며 백인공주야 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니 우리 사회가 더욱 바뀌기 힘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더 관심 있으신 분들께 휠체어를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라는 책을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겪는 흔한 상황이 장애인에게도 과연 적용이 되는지,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또 다른 예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직접 일상생활에서 겪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의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반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장애 중심주의가 드러나는 시설에 대해서 친구들의 의견을 여쭤봤었는데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연서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먼저 어떤 친구는 장애인을 무조건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이 말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깨달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장애인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동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저희 인식이 장애인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기가 힘든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장애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무조건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닌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은 똑같은 친구로 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한다면 도와주는 방식이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별 대단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비용이 매우 비싼 휠체어 리프트를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것보다 장애인 딸을 위해 엄마가 만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환승구 지도가 더 많은 편리함을 주는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장애인의 시선으로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려 해도 찾는 건 어렵습니다. 또한 아까 함께 얘기해보았던 KT 광고와 같은 경우에도 의도 자체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장애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정확하지 않다면 최대한 넓혀보는 것이 좋겠죠? 비장애인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깨주는 사이보그가 되다라 같은 책,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하여 쏟아져 나오는 신문 기사들을 평소보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기발한 창의력 한 스푼 정도 얹으면 어떨까요? 그 자그마한 관심과 변화가 현재의 장애인들과 우리 모두를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꿀총사와 함께 나누는 사이보그가 되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